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집합건물 회계 길잡이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다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요즘 여러분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셔야 되죠? 그거 어떻게 확인하고 혹시 틀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홍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제가 홍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본인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 대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홍지를 사용하신다면요, 로그인 하시고요. 회계, 전표 입력, 수입 사업을 클릭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이미 완료가 된 상태라면 여기 밑에 가서 이 아파트 세무주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팝업 창으로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팝업 창으로 안 뜬다면은요, 여러분들 팝업이 막힌 거니까요. 그거는 프로그램 여기 우리 인터넷 가서 계정 가서 팝업 해제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에서요. 여기 보시면 전표관리에 전표 입력 개정식과 전표 입력 수익 사업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희는 전표 입력에 수익 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수익 사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당연히 나올 리가 없어요. 어쨌든 회계에서 전표 입력 수입 사업을 클릭을 하면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팝업 창이 뜨고요. 요 팝업 창을 보면 여기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부가세 납부 예정 금액이 11만 7,760원이래요. 그리고 신고서는 확인 후에 납부 고지서를 출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신고서 확인하기 요 내용을 보면은요,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첨부 서식을 확인하고 여기까지 다 오케이를 하면 납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 계산 방식과 그 다음에 기장 내역 보기, 오류가 있으세요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자, 어쨌든 신고서 확인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신고서가 뜹니다. 이 신고서의 금액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홈택스입니다. 이거는 홈택스 기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장한 거를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장한 걸 갖고 얘네가 하는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얘네 신고할 때의 기준은 홈택스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요런 회계 프로그램이 요런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가 나옵니다. 원래 3월에 할 때는 예정 신고인데요. 요즘은 금액이 뭐 몇 억 이상 안 되면은 아예 뭐라 그러죠? 그 계산서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신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6월이니까 확정, 12월, 6월이 확정 신고입니다. 자, 요런 내용이 나올 거고 여러분, 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잘,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을 보시면은요, 과세 영세 예정신고 누락품 대송세액 과감이라고 해서 합계 금액이 나와 있죠. 요게 바로 부가세 예수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매출이잖아요. 매출. 우리가 매출할 때 부가세 예수금을 걷죠? 재예금하면서 여기가 광고 수입이면 광고 수입,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부가세 예수금 내용이고요. 1522600을 부가세 예수금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뭘까요, 그러면? 여기는 매출이니까 여기는 매입이네요. 얘는 뭘까요? 비용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제가 보면 여기 207 999 800 뭐 이런 금액을 안 하고 여기 차감계 38만 5천 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38만 5천 원만 있죠. 요게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제가 밑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는 부가세 예수금, 이 밑에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위쪽에 과세 매출 및 표준세액은 우리가 매출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부가세 예수금과 일치해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부가세 예수금과 일치해야 되는 곳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우리 회계에 들어가시면 XPRP 들어가시면 회계에 결산관리 합산이든 뭐 대차대조표든 어디 뭐 우리 뭐라 그러죠? 뭐 장부든 어디든 보세요. 거기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나오고요. 그 금액과 일치하시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156, 260이라고 나왔죠? 여기 볼까요? 그럼 여기도 156, 260, 156, 260 일치하죠?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틀려요. 만약 그러면 어디서 확인해 볼까요? 그거는 여기 요 표의 기장 내역 보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장 내역에 매출 세금 계산서, 기타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매출 계산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지금 현재는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요 내용과 기장 내역을 확인을 하셔서 틀리는 게 있다면 확인하셔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기장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회계 프로그램의 부가세 예수금을 확인해서 모두 일치하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부가세 예수금을 받다면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매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매입세액인데요. 여기 보면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라던가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합계,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나 관리 비용은 관리 수익과 일치한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이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가상각이나 직기비품 같은 감가상각을 하거나 성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실제로 부과할 때는 비과세로 하지만 납부할 때는 돈을 지출할 때는 과세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수입은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관리 비용만큼 부과를 하죠. 그러면 그만큼 모두 다 매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는 어떤 것만 있을까요?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는 요 밑에 38만 5천 원만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지출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수입사업을 위한 지출, 즉 세무주치 사용비용, 세무주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계사무소랑 계약한 금액, 만약 저희 회사랑 계약했다면 저희 회사에 주는 세무비용이겠죠. 그리고 공인인증서 비용 정도입니다. 공인인증서는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죠.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여러분이 공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차감은 38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기장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인인증서 수수료 4,000원과 400원, 공인인증서 수수료 4,000원과 400원, 아파트 세무주치 수수료 38만 5천 원과 38,500원, 즉 얼마가 돼야 하는 겁니까? 38,500원에다가 800원을 더하는 거니까 39,300원이 돼야 되죠? 실질적으로는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증빙이 없죠? 그래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세금계산서랑 다 해서 39만 3천 원을 해줬지만 아까 전에 세금계산서를 끌고 온 거는 얼마였죠? 38만 5천 원에 대한 38,500원이었죠. 즉 무슨 얘기냐?
이 400원, 400원, 800원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된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에다 직접 이 세금 공인인증서 비용 내죠? 그때 거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체크를 해줘야만 얘네가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왜냐? 이거의 기준은 이거의 기준은 뭐다? 홈택스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확인이 안 되면 얘네가 공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800원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실제 기장과 보조부 원장에는 39,300원인데 실제로 차감받을 수 있는 세액은 38,500원입니다. 이 사유는 공인인증서 발급 시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세액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된 거고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일치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누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발급을 안 한 경우 업체에서 지금 발급해주면 가산세가 붙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부가세 예수금이나 부가세 대급금을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없애주면 될까요? 자,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이 우리는 부가세를 수입을 들어올 때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올 때 어떻게 처리해 주나요? 재예금 대 수입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만약에 재예금이 1,100원이라면 수입 1,000원 부가세 대급금 100원 이렇게 처리해 주죠. 근데 부가세 예수금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했어요.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뭐가 될까요? 부가세 예수금이 아닌 우리의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과소 계상된 것을 수입으로 늘려줍니다. 부가 예수금 대 수입으로 없애주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부가세 대급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없앨 때는 부가세 예수금 대 재예금 대 부가세 대급금으로 없애주죠. 즉 이게 1,100원이라면 재예금을 1,000원만 넣고 부가세를 부가세 대급금을 100원만 넣어서 서로 상계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부가세 대급금이 1,000원밖에 없어요. 부가세 예수금이 1,000원밖에 없는데 부가세 대급금이 모자란다. 그럴 때는 이 부가세 대급금을 없앨 수 있는 금액이 없잖아요. 원래는 100원을 다 없애야 되는데 실제로는 20원을 없애야 되는데 10원밖에 없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990원을 넣어주고 이 부가세 대급금을 없앨 때 우리가 처리할 때는 잡지출 대 재예금, 부가세 대급금. 잡지출이 재예금이 1,100원이고 잡지출이 1,000원, 부가세 대급금이 100원이었을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과소 계상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지출 대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왜 여러분 잡지출 대 부가세 대급금을 할까요? 부가세 대급금을 덜 써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가세 대급금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없애주고 원래 실질적으로 잡지출이 과소 계상된 거기 때문에 과소 계상된 거를 정상적으로 상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지출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모두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모르시겠으면 몇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의 내용을 적어놨으니까요. 제가 더 보기란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